거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도형의 이동 파트 있어요. 오케이? 도형의 이동 파트 있는데 도형의 이동인데 뭘 이동하겠어?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도형들 직선, 원, 삼각형 다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직선이나 원이 잘 되어 있어야지 도형의 이동을 제대로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 딱 시간에는 원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고, 오케이? 쭉 한번 다 정리하고 연습 문제 뭐 남아 있는 몇 문제들 같이 한번 풀고, 오케이? 그리고 과제는 쌤 B로 드릴 겁니다. 쌤 B로, 오케이? 쌤 B로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해설까지 같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푸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도형의 이동하기 전에 우리 뭐 한다? 원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로 여기서 다루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뭘 잘 하셔야 되겠어? 그림 잘 그려야 되겠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데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면 좌표 평면은 웬만하면 그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X축과 Y축을 안 그린다는 얘기야. 웬만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얘는 결국에는 보통 이제 가장 경험치가 낮은 학생들 이제 그림 그리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X축, Y축.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 이 부분을 도려낼 거라고. 웬만하면 이 부분을 도려낼 겁니다.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리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미적분 1, 미적분 2야. 여러분들 미적분 1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필수 선택으로 해야 되고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야. 걔 같은 경우 걔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야.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선 경지를 넘어선 친구들은 X축, Y축 안 그립니다. 필요하면 그리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X축, Y축을 이제는 후순위로 둔다는 얘기야. 후순위로 둔 채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제 도형 그리는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됐지? 웬만하면 자, 일단은 뭐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 주체가 되는 도형들이 있겠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부터 일단은 원이 이렇게 있어. 원과 원이 있을 텐데 자 공식들을 조금 알고 계시는지를 일단 한번 봅시다. 자 해볼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는 P가 있어. 이렇게 끄어. 얘를 뭐라 불러? 접선이라 불러. 맞지? 접선이라 불러. 얘를 뭐라 불러? 접점이라 불러. 오케이? 접점이라 불러. 접점이 나오잖아. 그러면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어줍니다. 누구랑? 원의 중심과 이어줍니다. 원의 중심과 이렇게 딱 이어. 그러니까 그림을 본인이 혼자서 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그리면 돼. 오케이? 그리면 돼. 그리는 거고. 자, 근데 외부의 점에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끄어. 그럼 접선이 무조건 몇 개 날아가? 무조건 몇 개 날아가? 외부의 점에서 그으면 2개 날아가. 2개 날아가죠.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원 밖에서 접선을 끄으면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 무조건 밖에서 2개씩 날아갑니다. 무조건 2개씩 날아갑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그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한 일단 그림이 되느냐? 일단 내용적으로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봅시다. 이었어? 뭐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성질? 얘랑 합동이지. 무슨 합동인데? 무슨 합동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각. 맞죠? 직각. 접선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서로 같지? 그 다음 얘가 공통이네. 이걸 무슨 합동이라고 부르지? R, H, S 합동이 되겠지. 이해돼요? 직각. 됐어요? 직각. 얘 길이 같고 이 빗변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RHS 합동이 되겠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뭔데? 이 길이가 같다. 일단은 RHS 합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돼야 됩니다. RHS 합동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RHS 합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쓸 수 있는 게 뭐야? 직각이니까 뭘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당연히 쓸 수 있겠지. 오케이? 됐어? 피타고라스 정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자, 이 점과 이 점을 내가 뭐 할 거냐면 연결할 거야.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져? 닮음들이 만들어져.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웠었던 닮음 기억나? 직각에서 수선의 발 딱 내리면 닮음이 몇 쌍 생기는데 닮음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겨?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잖아. 반가운 거야. 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뭘 쓸 수 있어? 일단 직각이 둘러쳐져 있으니까 뭐 피타 쓰는 건 당연한 거지. 오케이? 피타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 또 뭐가 있어요? 누구랑 닮았어? 여기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 두 번째로 작은 직각삼각형 됐어? 그 다음 또 어디 있어? 밖에? 결국에는 피타와 뭐를 그렇지 본질적인 내용은 이거야. 닮음이야. 맞죠? 닮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가볼게. 한 얼마쯤 두지? 1이라고 둘게. 여기 2라고 둡시다.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얼마나 나오는데? 1, 2,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얼마 나오는데? 루트 5? 오케이? 이따 쓰시냐? 됐니? 됐어? 이해되죠?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얼마 나오는데? 얼마 나오지? 얼마 나와? 루트 5분의 2 나와?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봐봐. 닮은 도형이 나왔고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이 나오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림을 보는 안목이에요. 특히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나오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오지? 오케이? 근데 나머지가 전부 다 뭐야? 닮음이지. 닮았잖아. 닮았기 때문에 닮았다라는 거는 길이가 다 유지된다는 얘기야. 1대 2대 루트 5지. 해볼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이걸 제대로 쓰는 학생들은 뭐가 필요 없어? 공식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니들 이렇게 외웠을 거 아니야. 이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런 것도 필요가 없다고. 닮음 사용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본질은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시면 여기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 할까? 얘를 깊이 있게 알아야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반가운 생각이 들겠지. 왜? 이 한 조각 뜯어낸 게 여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녹아져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얘가 이쪽이 비어 있으면 얘가 비어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배워봅시다. 요 길이 얼마가 될까?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이거 얼마야? 루트 5분의 1. 이해돼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1대 2대 루트 5. 뭐 이거는 2학년 2학기 내용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너무 자주 나오는 도형입니다. 외부에 점사 그었었을 때 자주 나오는 거. IHS 합동과 비타가 같이 동반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쓰입니다. 이해되죠? 됐어? 결국에는 쓰이게 될 거고,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다?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되면서 이런 형태들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닮음이야. 그래서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알면 그냥 다 아는 겁니다. 싹 다 아는 거니까. 이해돼? 그런 게 좀 필요해. 그런 것들이 도형을 볼 때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뭐 이게 거의 대부분 다긴 한데, 자, 이런 것들 좀 보자. 꽤나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특히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A와 B가 있을 텐데, 이 현 AB라는 이 현 관련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라고 얘기하지. 하나 단위로서 현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 A에서부터 B까지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구하는 이 과정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돼. 어떻게 구할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어? 잡혀져 있어? 없어?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점 구하고 B라는 점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AB의 길이를 구한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아예. 다시. 자, AB를 구하는 과정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서 누구랑? 원이랑 직선이랑 연립해서 AB를 구하고 난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한다.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 한 5% 미만, 4% 미만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 얘들아, 잘 들어봐봐. 이 AB라는 이 선분은 누구의 일부야? 직선의 일부야. 그럼 직선과 뭔가 거리를 재릴 때 뭐 사용해? 점직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일부기 때문에 이 직선에 관련된 거리는 뭘 이용한다? 점직거 이용한다는 얘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기억나니? 난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 루트의 제곱입니다. 위에는 A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꼴 제로가 있어. 이 직선이야. 하나의 직선. 일반형.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X0, Y0가 하나의 점입니다. 그래서 점 P에서부터 E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의 제곱의 합이야. 개수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케이? 됐지? 누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게 외우게? 그렇게 안 외웁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외우셔야 되니까. 여기다 뭐 해준다? 대입합니다. 이 직선 일반형에다가 대입합니다.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요거. 그래서 직선형 관련 부분은 점직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여기가 뭘 이용한다? 요 부분을 점직거리 이용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합니다. 웬만하면. 오케이? 됐지? 웬만하면. 경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 얘들아, 이 무슨 합동이니? 수선의 발 딱 내렸어. 그리고 반지름은 이미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거리까지니까 이 길이 같지. 이 무슨 합동이야? 3학년 2학기 때네요. 무슨 합동이지? R H S RHS 합동입니다. RHS 합동.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서로 같고, 오케이? 같고. 그 다음에 자 직각이고 RHS 합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까지 됐어? RHS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서로 2등분 된다는 얘기고, 2등분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뭐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뭔가 제시된 조건이 있다면 점직거 또는 뭐도 이용해 줘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용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는 대부분의 공식들이 답니다. 오케이? 됐어? 기본적인 공식들 적어야 기본적인 공식들이 저런 형태로 되더라 라는 얘기고 됐죠? 오케이. 공식들은 저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자, 조금만 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원이 있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중요한 것부터 조금 정리할게.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 가볼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크게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는 거 알겠지?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으면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원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외부라고 불러요. 서로 외부라고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내부라고. 체계를 좀 잘 잡아놔야 돼. 자기가 뭘 이용해서 푸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고등학교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자기 필대로 푸는 거야. 느낌대로 풀다가 이제 어디 가게 되면 정작 복잡한 상황 가게 되면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문제를 풉니다. 자, 내부와 외부 지금 체계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건 뭐야? 만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점이 없는 거야. 교점이 없는 거랑 당연히 교점이 있는 거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죠. 맞죠? 원이 두 개 있으면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당연히 외부 내부에 있는 교점이 없는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만나는 상황이고, 만나는 상황에서 두 가지만 좀 정리합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뭐라 불러요? 외접이라고 합니다. 외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된다. 어떤 관계식이 있겠니?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뭘 이용한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중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합과 차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좀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중심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또 다른 키워드가 뭐냐? 반지름끼리 합, 반지름끼리의 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지름끼리 합, 차.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조금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림 대략적으로 그리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닥치고 외운다라고 해서 적용할 수 있냐? 적용이 안 된다. 얘는 뭐가 된다고? 키워드가 중심거리잖아. 그러면 중심거리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야.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었을 때 뭐랑 동일한데? 뭐랑? 중심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의 값과 같다. 오케이?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됐지? 됐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돼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에 외접한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 한 이 정도쯤 있다고 칠까?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뭘까?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여기 이겁니다. 중심거리 이렇게 될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 거리가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뭐가 되는데?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빼니까 중심거리가 나오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단은 차입니다. 차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그림을 예쁘게 그린 거지만, 오케이? 관계식을 일단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반지름 누가 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차로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내접이야. 내접했을 때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고? 차랑 뭐랑 같다? 중심거리랑 같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어마무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네, 많습니다. 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얘는 엄청 많으니까 첫 번째부터 먼저부터 해볼게.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접하는 거죠. 얘는 교점의 개수가 2점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냥 중심거리가 차와 합 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됐어?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차와 합 사이에 뭐가 있다? 중심거리가 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 차와 합 사이에 중심거리가 있다. 왜? 냐 하면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살짝 그려드릴게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번도 유도를 안 해보고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안 해보고 외운다는 게 약간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나? 말이 안 되는 건가?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거리입니다. 중심거리를 내가 별이라고 할게. 중심거리를 별이라고 할게. 오케이? 중심거리를 별이라고 합시다. 네. 수빈이 보고 그 부교재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부교재 없으면 올림포스 있어요. 올림포스 부교재 아마 그리고 조명이 났어요. 네. 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어제 언제 갔어요? 8시 반까지. 네네. 어디까지 얘기했니? 별? 오케이? 별? 해볼게. 자, 파란색을 라지알이라고 둡시다. 스몰알이라고 할게. 그럼 봐. 이제 시작해볼게. 라지알은 삼각형이지? 라지알은 누구보다 작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스몰알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별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자, 이 세 조건을 다 부합해야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이해되죠?
근데 이해를 좀 해보면 이거 중심거리였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작네. 이게 된 겁니다. 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누구를 중심으로? 별을 중심으로 딱 보니까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이 스몰 r에서 라지 r을 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나 스몰 r에서 라지 r을 빼나 둘 다 누구보다? 별보다 작더라. 이 얘기가 곧 차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치? 그래서 관계식은 끝났습니다. 관계식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외접한다. 관계식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반드시 사용 안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관계식으로서 이용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 어떤 관계식? 합이. 반지름 합이 누구랑 똑같다? 중심거리랑 동일하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용이 되고 얘도 반드시 관계식으로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몇 번 유도하다 보면 이것도 본인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힐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답을 낼 때 좀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겁니다. 교선 기억나요? 교선 또는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래서 이제 원 파트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웠어. 이제 얘가 그래도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다 없다의 유무가 여기서 결정되거든. 교선 어떻게 구하면 돼? 원끼리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 봐봐. 가령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어요. 이 값이 4가 된대. 4가 된대. 자, 그 다음에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있어. 이것이 1이 된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내가 얘랑 동시에 지나는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보통 교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선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하나 있고 x축 위에 y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 반지름이 2인 원,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2,0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어. 뭘 구하고 싶어?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어떻게 구하겠냐? 오케이? 얘가 어떻게 구해지겠냐? 그렇다는 얘기잖아.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연립할 그런 부분도 좀 지치기는 해. 자, 얘를 구하기 위한 요 수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한다고? 연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갖다라고 두시면 얘기야. 자, 그럼 연립해서 이끌어냅시다. 연립해서 뭐를 소화한다? 2차함 소화하시면 됩니다. 연립해서 2차함 소화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기잖아. 소거한다는 얘기가 이거잖아. 얘랑 얘는 결국 누구랑 똑같은데? 4랑 동일하지. 오케이? 4랑 동일할 거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4 집어넣어서 정리했더니 얼마 나와? x는 4분의 7 나오겠지. 대략적으로 여기가 4분의 7 정도 된다. 오케이? 2보다는 작고. 됐어?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됐지? 교선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되죠? 이해가요? 아니면 해봐. 해보시면 돼. 자, 교선은 뭐 한다고요?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됐지? 연립해서 2차함 소화하시면 됩니다. 교점을 지나는 원 어떻게 해준다? 원에 일반형을 줬습니다. 플러스
적당하게 어떠한 미정계수 잡고 원의 일반입니다. 는 빵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대신에 직선이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고 싶어. 원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일반형 좋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일반형 좋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1이 이항 되어야 되겠죠. 1이 이항 돼서 뭐 원래는 계산해서 3이지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뭐 계산하기 편하도록 여기다가 m을 둘러싸고 더해주고 는빵이라 적으면 뭐가 된다? 교점이 지나고 원이 된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해돼요? 됐죠?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이제 그림적인 내용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그렇지. 적으면 되냐? 적으면 잘 돼요?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안 될 수도 있지. 갑니다. 교선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쪽 원과 이쪽 원의 공통적인 현이라고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얘를 원 좌측원에서도의 현, 우측원에서도의 현이라고 해서 AB를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고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 누구랑 똑같다? 네, 동일합니다. 점집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점집과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림 예쁜 그림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갔어?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무슨 합동? RHS 합동. 됐니? 됐어? 여기 원, 그 다음 여기 원, 또 다시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근데 얘가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일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 요런 형태의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좌측에, 우측에 이런 도형이 그려집니다.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 사용할 수 있어? 필터, 달무,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됐지?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 저는 연습 문제가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보시면 여기 정석 제일 끝에 보면 여기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16번까지 15번까지 지난번에 했나? 오케이? 15번까지 일단 했단 말이야. 오케이? 15번까지 했고 맞나? 15번까지 한 거 같지? 그 다음에 이제 16, 뭐 17, 18, 19 뭐 이까지 다 있는데 몇 개만 같이 한번 내봅시다. 자, 3-16번 봅시다. 3-16번 봐. 뭐야? 3-16번 보이지? 그럼 얘는 난이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습니다. 높고요. 왜 높은지 일단 한번 얘기해 줄게. 자, 3-16번 한번 봅시다. 딱 봐봐. 자, 거기 각 APB가 90도다. 그 거기를 줄쳐야 돼요. 각 APB가 몇 도다? 90도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건데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 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주각 아니면 중시각입니다. 자, 원주각 중심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 싸움이거든. 이렇게 접근해서 풀었었던 학생들은 생각을 해내.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듯이 경험치가 일단 있어야 돼. 자, 원주각 중심각이야. 자, 저기 한번 보자고.
우리가 원이 하나 있어. 우리가 원이 하나 있는데 3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자, A, B, 이 호와 원의 중심을 연결했었을 때 부채 모양의 얘를 부채꼴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호에서 또 다른 원위의 점을 이어가지고 여기가 P라고 두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원주각이라고 부르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서로 절반의 관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A면 얘가 만약에 세타면 얘가 뭐가 된다? 2세타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얘만 있느냐? 아니, 어디도 이쪽에서도 얼마가 된다? 세타가 된다. 세타 계속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봅시다. 바꿔서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자, P가 90도를 이룬대. 오케이? 90도를 이룬대. 90도를 이루는데 뭐가 좀 생각을 할 거냐면 90도야. 대충 이렇게 해볼까? 90도가 되는 게 한두 개겠어? 별로 많겠죠. 별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 점과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 왜 원 위에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인? 지름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가의 크기 얼마? 180도. 부채꼴인데 지금 이런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에서 그 각의 절반이니까 이런 형태 원위에 있는 점들이 P로 잡히면 이렇게 P로 잡히잖아. P로 잡히면 전부 다 직각이라는 얘기야.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전부 다 직각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라는 점은 어디? 원위의 점. 얘가 원위라는 얘기고 P라는 점이 원위고 어떤 원이냐면 여기 있는 이 A와 B가 뭐다? 지름의 양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A, B가 지름의 양끝인 원위에 점 P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자, 각 A, B, A, P, B. 요거 좀 해볼까? 30도가 30도래. 아, 이게 약간 어려워. 약간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이제. 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어요. A, B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고 점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P는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A, B, P가 30도를 이룬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봤는데 각에 대한 내용을 나왔을 때 원주각과 중심각에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 거냐.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자, 30도래. 30도니까 대략적으로 원주각의 크기가 3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30도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그렇죠. 60도가 된다는 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돼요? 그래서 A와 B는 고정될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나올 거고 일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냥 연습 삼아서 일단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x-2의 전체 제곱과 y-4의 전체 제곱은 5 위에 ABP가 APB가 90도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존재하도록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제 끝을 내봅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제를 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이 얼마? 구체적으로 보면 2,4입니다. 됐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5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야. 자, 그런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뭐가 있느냐는 구체적인 점의 좌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봐. 뭐 이 점을 내가 대충 뭐라고 그리면 되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k, 제로였다고 칩시다. 오케이? k, 제로였다고 칩시다. A 쭉 가가지고 이것 좀 있다고 칠까? k, 제로. B ABP가 뭐가 된대? ABP가 어떤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90도가 되도록 하는 거야. 90도가 되도록 하는 건데 90도가 되려면 뭐가 돼요? 얘의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지름이 되면서 90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요러한 원 위에 점피가 생길 수 있겠지. 이해되지? 됐어? 이거 됐지?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K의 크기가 얘 중앙이 원점이라 둔다면 요 정도 사이즈면 여기 90도가 되는 부분은 90도가 되려면 요러한 원 위에 P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P가 어디 위에 있대? 이 원 위에 있대.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원과 원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K라는 거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된다 이 얘기지. 처음 만나는 걸 한 이 정도쯤 되었다고 칠게. 원점이 여기 있을 때 A가 대략적으로 여기 위치하고 B가 대략적으로 여기 위치했었을 때 이렇게 되면 점 P가 여기 있으면 90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사이즈를 점점 키웁니다. 그러면 키웠어. 여기 P가 있거나 여기 K 값이 점점 커지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어디까지 가겠어?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해가? A라는 점이 여기 위치하고 B라는 점이 여기 위치했었을 때 여기 딱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딱 있었을 때 즉 이 문제는 뭔데?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서 원주가 중심각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점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가 90도가 되기 위해서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어떻게 원 위에 있으냐? 그렇지. 접하는 원. 왜 접하는 원? 그리고 좀 더 커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도록 원이 만들어지면 P가 만들어지고 P가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결국에는 내접하게끔 이 하얀색 원이 이 큰 원 안에 내접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인데 결국에는 위치관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위치관계 생각을 해.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중심, 반지름. 오케이? 중심, 반지름. 중심 거리가. 어차피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오케이? 중심 거리. 중심 거리가 뭐가 되면? 합이 되면 외접합니다. 오케이? 합이 되어도 되는 거야.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차가 되어도 됩니다. 근데 서로 뭐가 되더라도
두 점에서 만나더라도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 만들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여기까지 해? 이렇게 된다. 집어서 다시 한번 해봐봐. 집어서 다시 한번 해봐봐. 중심거리 나왔습니다. 얼마야? 루트 5입니다. 루트 5 맞나? 1대 2대 2루트 5구나. 됐죠? 원의 중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중심 거리가 얘 반지름 루트 5. 얘 반지름 누구다? 그냥 반지름은 K가 되겠지. 오케이? K입니다. 반지름이 K입니다. 그래서 합 K 루트 5 이거 와. 차 할 때 조심하라고 했어. 차 할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래서 뭐 아무나 빼면 돼. K에서 루트 5를 빼든 루트 5에서 K를 빼든 어차피 관계식은 동일하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게 답이에요. 풀 줄 알죠? 풀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하나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풀어야죠. 요거 풀어야 되겠네. 얘 풀면 K가 얼마? 3루트 5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5 사이에 들어있더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끝났죠? 루트 5와 3루트 5 사이. 오케이? 사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필요한 문제들 있으면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케이? 됐지? 좀 쉬었다 합시다.